수영장 학교 발령 일주일 차. 가장 의문이 되는 점이라면 아무래도 그거지. 사용허가 기간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건데? 사용허가 주기가 5년 이하라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입찰을 진행하는 때가 오기도 하는 걸까? 경험 있는 동료 말로는 준비 기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강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던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진짜? 정말? 진짜? 정말?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수영장 운영학교 행정실장을 위한 업무 팁 대방출. 지금 시작합니다. 입찰은 사용허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규 입찰 준비합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3년 또는 5년의 허가기간과 입찰 방법 등을 심의받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매뉴얼 표준 공고문을 숙지합니다. 사용허가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동일한지 현황 조사를 마친 후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쳐 사용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기초금액, 즉 사용료 예정 가격을 정하고 수영부 훈련을 포함한 생존 수영 일정을 체육부장과 조율하여 공고문에 반영합니다. 사용허가 공고문을 작성하려면 우선 공고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은 신규 사용 허가 시작일로부터 역산하며 업체 간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공고 일정을 정해야 수영장 운영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제한 경쟁 또는 일반 경쟁, 총액, 전자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100분의 5 이상 전액 현금 또는 증권 납부로 합니다. 개찰 후 1순위자 입찰 보증금은 세외 수납되므로 사용료는 입찰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 징수합니다. 2순위자 이하 차순위자들의 입찰 보증금은 개별 본인 계좌로 자동 반환 처리됩니다. 개찰 이후 낙찰자 지정 독촉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찰자 입장에서는 개별 본인 계좌로 자동 반환 처리되는 입찰 보증금의 처리 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낙찰 예정자 단계에서는 최종 낙찰자 지정 전 1순위 업체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업체 서류 제출 기간과 학교 검토 기간까지 평균 5일 이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걸려오는 낙찰자 지정 독촉 전화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온비드에는 낙찰 예정자 버튼이 없고 낙찰자 지정 버튼만 있기 때문에 1순위 외 업체들이 낙찰자 지정을 종용하더라도 서류 검토 후 적합 시 1순위자에 대해 낙찰자 지정 예정이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도 유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조속히 환불받기 위해 본교의 낙찰자 결정을 독촉 종용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입찰 참가자들에게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서류 미제출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 예정자 신분일 때 업체가 서류 제출을 포기한다면 업체로부터 포기각서를 진구받고 후순위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을 포기한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순위에서 2순위 업체로, 다시 3순위 업체로 낙찰 포기가 계속되면 담합의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낙찰 예정자 단계에서 각 순위별 투찰 금액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오게 되면 담합의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자산, 실적 등의 특정 조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일정 이상의 자산과 수영장 운영 경험 등의 특정 조건 등을 갖춘 소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제한은 현재도 허용됩니다. 또한 입찰 진행 중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또는 사용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순위 낙찰 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입찰 참가 신청서, 사업운영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서류 중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외한 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업체는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 완납증명서, 일반 서약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업체의 불법 점유로 인해 신고업체 간 협약서도 제출 서류에 있었지만 후속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제는 진구하지 않습니다.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 전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첫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최종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제출받아야 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용허가 포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합니다. 둘째,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과 각종 손해보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산출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합니다. 또한 사용허가 총 기간 사용료 총액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합니다. 업체의 보험 가입 기간을 볼까요? 사용허가 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까지로 가입하고 허가 기간 내 사용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기타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손해발생 복구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업체는 가입합니다. 또한 사용료 분납 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진구하고 매년 반복합니다. 셋째,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셔틀 차량 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 증권을 진구합니다. 이때 화재보험은 교육시설 안전원 보험으로 가름할 수 있으나 업체 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따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원 보험은 학교 전체 면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입을 하면 학교가 업체에게 사용허가 면적만큼의 금액을 청구하여 교육청에 납부합니다. 그 외에 업체 직원 현황 서류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은 학교에서 실시 및 보관합니다. 만약 학교에 권한이 없다면 업체에서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서는 학교가 보관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약서, 각서 등의 서류들은 최종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제출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합니다. 추후 체육시설업 등록증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잘 숙지되었는지 모 초등학교의 2024년 수영장 입찰 일정을 살펴보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떠셨나요? 수영장 운영학교 행정 업무.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